방광암, 소변에 피가 보이면 검진 필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변기 안에 붉은 색깔의 소변이 보였다면 그건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50대 회사원 김 씨는 3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혈뇨를 과로 때문일 거야라며 넘겼다가 결국 방광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첫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방광암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광암이란 무엇인가? 방광암, 들어만 봐도 섬뜩한 이 질병의 정체를 먼저 알아볼까요? 방광암은 우리 몸의 소변 저장고인 방광 내부벽에서 시작되는 악성 종양입니다. 마치 건물벽에 곰팡이가 서서히 번져나가듯이 암세포들이 방광 내벽을 침범하며 점점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조용한 침입자처럼 몸속에서 자리를 잡고 서서히 세력을 확장해 나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하며 지내다가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방광암은 남성에게는 8번째, 여성에게는 17번째로 흔한 암이에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친 독성 물질의 축적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방광암의 90% 이상이 요로상피암이라는 종류라는 것입니다. 이는 방광 내부를 감싸고 있는 점막층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마치 벽지가 벗겨지듯이 점막이 손상되면서 시작됩니다. 방광의 역할과 암 발생 과정. 우리 몸속 작은 풍선 같은 방광, 그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적절한 때에 배출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죠. 정상적인 방광은 약 500ml 정도의 소변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광이 어떻게 암의 온상이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호흡하는 공기 속의 모든 독성 물질들이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방광은 이런 독성 물질들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이에요.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담배 연기 속 60여 종의 발암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이동하고 소변으로 농축되어 방광에 머물게 됩니다. 방광벽은 이런 독성 물질들과 몇 시간씩 접촉하게 되죠. 마치 독성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자극과 손상이 반복되면서 방광 내벽의 세포들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염증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결국 통제를 잃은 세포들이 무분별하게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이제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혈뇨, 즉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말이에요. 이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40대 주부 박 씨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생리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리가 끝났는데도 소변에 분홍빛이 도는 거예요. 그때도 요도염이겠지 하고 넘겼죠. 몇 주 후에는 완전히 붉은색 소변이 나왔는데 그제서야 병원에 갔더니 방광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혈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안적 혈뇨와 현미경으로만 확인 가능한 미세 혈뇨예요. 육안적 혈뇨는 소변이 분홍색, 빨간색 또는 콜라색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병원을 찾게 되죠. 하지만 더 위험한 건 미세 혈뇨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소변 색깔이지만 소변 검사를 해보면 적혈구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 증상을 느끼지 못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혈뇨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몇 주 후에 다시 나타나는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네라고 안심하며 병원 방문을 미루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배뇨 이상과 통증 동반 가능성. 혈뇨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들을 살펴봅시다. 소변을 볼 때의 이상 증상들은 방광 건강의 적신호예요. 먼저 배뇨통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소변을 볼 때 요도나 방광 부위에서 느끼는 타는 듯한 통증, 찌릿찌릿한 느낌 말이에요. 마치 고춧가루를 뿌린 듯한 아픔이라고 표현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이런 통증은 단순한 요로 감염과 구별하기 어려워서 항생제만 복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남성 최 씨의 경우를 봅시다. 처음에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인 줄 알았어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도 있고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혈뇨가 나타나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방광암이었어요. 또 다른 증상으로는 배뇨 곤란이 있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힘을 주어야만 나오는 상황, 또는 소변 줄기가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 등이에요. 이는 종양이 방광 출구 근처에 위치해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골반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마치 방광 안에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 묵직한 느낌, 또는 아랫배를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런 통증은 종양이 방광벽 깊숙이 침범했거나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뇨와 요절박 증상 이해하기. 방광암의 또 다른 교묘한 증상들을 살펴봅시다. 빈뇨와 요절박, 이 두 증상은 일상생활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빈뇨는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가 심해지죠. 50대 직장인 이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도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1시간에 한 번씩은 가야 하니까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밤에도 2에서 3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요절박은 더욱 당혹스러운 증상입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소변이 마려워지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가기도 전에 소변이 새어나올 것 같은 급박한 느낌이 들죠. 이로 인해 외출이 두려워지고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는 생활 패턴으로 바뀝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어가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거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증상의 패턴입니다. 방광암으로 인한 빈뇨나 요절박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방광암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관문은 소변 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예요. 소변 검사에서는 적혈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혈뇨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방광암은 아니에요. 요로 감염, 신장 결석, 전립선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방광암 진단의 핵심이에요. 가는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 방광 안으로 넣어서 직접 방광 내부를 관찰하는 거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거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는데, 요즘은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해서 생각보다 견딜만 합니다. 방광 내시경을 통해 의심스러운 부위를 발견하면 조직 검사를 진행합니다. 작은 조직 조각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진단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검사입니다. 영상 검사도 중요합니다. CT나 MRI를 통해 종양의 크기, 위치,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CT 요로 조영술은 신장에서 방광까지의 전체 요로계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최근에는 소변 내 종양 표지자 검사도 활용되고 있어요.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들을 소변에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아직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조적인 진단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흡연과 환경적 위험 요인. 방광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은 단연 흡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흡연자의 방광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무려 4-7배나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 연기에는 방광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무려 60여 종이나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이 폐에서 혈액으로 흡수되고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방광과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마치 방광을 독성 물질로 씻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더 무서운 건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흡연자의 가족들, 특히 오랫동안 간접 흡연에 노출된 배우자들에게서도 방광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직업적 노출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염료나 고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미용사나 인쇄업 종사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해요. 벤지딘,
4-아미노비페닐 같은 화학물질들이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헤어 염색제와의 관련성입니다. 특히 오래된 헤어 염색제에 들어있던 일부 화학 성분들이 방광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현재 시판되는 제품들은 훨씬 안전하지만 직업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미용사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식수의 질도 중요해요. 염소 처리된 물을 오래 마시거나 비소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방광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 방광암에도 유전적 요소가 있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가족 중에 방광암 환자가 있다면 본인의 발병 위험도 2-4배 정도 높아집니다. 특히 형제자매나 부모가 방광암에 걸렸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한 가족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70세에 방광암 진단을 받았고 2년 후 아들도 50세의 나이에 같은 병을 진단받았어요. 유전적 소인의 비슷한 생활 환경 흡연, 직업 등이 더해진 결과였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방광암 감수성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어요. FGFR3, PIK3CA, KRAS 같은 유전자의 변이가 방광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하지만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방광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으니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린치 증후군이라는 유전 질환도 방광암과 관련이 있어요. A는 대장암으로 유명한 유전 질환이지만 방광암 위험도 높입니다. 가족력에 대장암이 많다면 방광 건강도 함께 체크해보는 것이 좋아요.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나 난소암 가족력이 있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유전자 경로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법과 수술적 치료.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치료법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방광암의 경우 경유도 방광종양 절제술 TURBT를 시행합니다.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고 종양을 깎아내는 수술이에요. 배를 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인 방법입니다. 수술 후에는 방광 내 항암제 투여를 통해 재발을 막습니다. 하지만 암이 방광 근육층까지 침범했다면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근치적 방광적 출술, 즉 방광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방광을 제거하면 소변은 어떻게 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장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광을 만드는 신방광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소장의 일부를 떼어내어 방광 모양으로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수술 후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배뇨가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요루 조성술입니다. 소변이 복부로 나올 수 있도록 인공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적응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화학요법도 병행될 수 있어요. 특히 수술이 어려운 고령 환자들이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방사선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도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조기 발견과 정기 검진 중요성. 방광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일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지만 사기까지 진행되면 15% 정도로 떨어져요. 이 숫자만 봐도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일찍 시작해야 해요. 흡연자, 가족력이 있는 사람, 직업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40세부터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정기 검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변 검사입니다. 연 1회 정도 시행하면 되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기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추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혈뇨가 한 번이라도 나타났다면 통증 없는 혈뇨라도 반드시 검사받으세요. 빈뇨나 요절박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비뇨기과를 방문하세요. 정기 검진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치료 후 추적 관찰 때문입니다. 방광암은 재발률이 높은 암이에요. 초기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방광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2년간은 3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사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방광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방광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금연입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세요. 10년 금연하면 방광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충분한 수분은 방광 내 독성 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키고 배뇨를 통해 빨리 배출시킵니다. 마치 방광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하지만 너무 참지는 마세요.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기르세요. 오래 참으면 방광벽에 독성 물질이 더 오래 접촉하게 됩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해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가공육류나 훈제식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개인위생도 신경 써야 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 배뇨 후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는 마스크, 장갑, 보호복을 철저히 착용해야 합니다. 이상 증상 발견 시 빠른 전문의 상담 필요. 마지막으로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혈뇨가 나타났다면 설령 통증이 없더라도 즉시 비뇨기과를 찾으세요. 한 번만 그랬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방광암으로 인한 혈뇨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뇨 패턴의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거나 밤에 깨는 횟수가 늘었다면 검사받아 보세요. 특히 50세 이후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체중 감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몇 개월 사이에 5kg 이상 빠졌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병원에 갈 때는 증상을 자세히 기록해서 가져가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동반되는 다른 증상은 없는지 등을 메모해두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금연, 금주,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실천하면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치료 성과가 많이 향상되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지지도 매우 중요해요. 환자 혼자 견디기에는 치료 과정이 힘들 수 있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 계획을 이해하며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치료 중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입니다. 의사가 정한 검진 스케줄을 꼭 지키세요. 귀찮다고 미루거나 건너뛰면 재발을 놓칠 수 있어요. 특히 방광 내시경 검사는 불편하지만 재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확인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이를 권장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학회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 의료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치료 후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금연은 물론이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직장 복귀나 일상생활 복귀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몸의 상태에 맞춰 천천히 활동량을 늘려가세요.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도 평상시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다면 다음 검진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같은 질병을 겪는 환우들과의 교류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병원에서 환우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여해보세요. 방광암은 분명 무서운 질병이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소변에 피가 보인다면, 배뇨 패턴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상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의를 찾으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방광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정기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세요. 당신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